안녕하세요. 소아가 확대면 행복해 소아갱TV입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 최명규입니다. 오늘은 위식도 영질환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술적 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유경 교수님과 같이 알아보겠는데, 조유경 교수님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고 기능성 위장관 질환의 권위자이고요. 식도 위 운동 질환과 위식도 영질환에 대해서 좋은 논문도 많이 쓰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십니다. 조유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수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제 위식도 영질 치료의 약물 치료가 가장 흔하고, 왜냐하면 하루에 한 번 복용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고 치료 효과도 좋고요. 또 유산 억제 효과가 강화되거나 또는 복용법이 쉬워진다든가 또 잘 흡수되는 약들이 이제 속속 개발되고 있어서 사실 약물 치료가 많은 발전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약 치료에 만족하지 않은 분이 많으세요. 위식도 영양 질환은 완치라기보다는 조전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 치료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약의 부작용 때문에 약을 오래 드시기 힘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약 말고 다른 치료법을 받게 되는데요. 수술은 약을 중단할 수 있는 매력이 있죠. 약의 합병증도 견적 안 하시고요. 조 교수님, 역가족 수술에 대해서 한번 그 원리, 방법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외과적 수술은 항역류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치료의 타깃은 항역류 장벽을 강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역류 장벽은 그 하부식도 조임근과 횡격막으로 이중으로 이루어진 역류 방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방지하는 방법이 이제 위저브 근육을 통해서 하부식도를 랩핑을 시켜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복강경으로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위에 가장 상부를 위저브라고 하는데, 이 저브를 식도 후방으로 이제 360도 돌려서 말아줍니다. 그래서 하부식도 조임근을 보강시켜주는 방법을 하고요. 횡격막 열공을 좁혀주고 위를 이용해서 360도의 랩핑을 만드는, 보통 이제 180도 하는 경우도 있고 270도, 360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360도 정도 랩핑을 통해서 식도 후방으로 돌려 말아서 식도를 좁혀주는 이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주름으로 괄약근을 조이게 해서 역류를 막아주는 거죠. 근데 너무 예. 꽉 조이면 삼킨 고라니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또 이제 삼킨 곤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꽉 조이면 안 되기 때문에 수술 시에 식도 확장기를 이용해서 식도의 내각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는 것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킨 곤란을 방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의 단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삼킨 곤란도 일시적으로 올 수가 있고요. 이제 위 저부의 근육을 돌려줌으로 인해서 위 상부의 근육이 볼륨이 좀 적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위 상부라는 것은 이제 먹으면 음식물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음식물이 저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오고 배가 벙벙해지고, 트림을 하고 싶은데 위저브가 조여서 트림이 불가능하고, 이런 종류의 불편함을 일시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치료든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제 그거를 잘 저울해서 장점이 많으면 단점은 훨씬 부각되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어떤 환자가 수술에 좋은 결과를 얻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수술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는 확실하게 이분이 역류성 식도염에 맞다, 그러니까 위산 때문에 증상이 유발된다 하는 분들이 확실하게 효과가 좋고요. 이제 약제 효과가 좋은 분들이 수술적인 효과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시경에서 미란이 확실하게 있거나, 식도산도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서 위산역류가 확실히 증명이 되거나, 식도 운동이 정상이어서 정상적인 이제 식도 운동 청소능도 제대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환자분들이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인 효과는 이제 어떻게 보고돼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 꽤 많이 이제 수술도 하고, 저희 병원이 아주 앞장서서 이제 많이 하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요. 전반적으로 효과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나요? 근데 의과적으로 이게 그 서구에서 굉장히 오래된 치료 방법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약제 치료와 비교한 논문이 벌써 10년 전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요. 장기적인 치료 효과, 3년 정도의 치료 효과는 약제 치료와 거의 동일하고 거의 부작용도 거의 없었다라고 돼 있어서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보는 환자분도 15년 정도 보는 환자가 있습니다. 역류에 이제 재발 없이 잘 되고 있는 환자도 있습니다. 역시 복강경 수술의 치료 효과는 이제 유지 약물 치료와 같다.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수술요법이 아직까지 이제 보편화되지 않아서
수술하시는 분의 역량이 이제 치료 효과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경험 많은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도 이제 약물 수능도가 떨어지거나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편한 환자들은 항역류 수술을 권유할 수 있겠네요. 대신에 이제 수술은 이제 비용이 비싼 점, 삼킴 곤란, 또 배가 빵빵해져 괴로운 증상이 오랫동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감안해서 이제 주치의와 잘 결정해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이제 고가고 또 이제 수술 기간도 좀 길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내시경으로도 유암도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도 이쪽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시경 치료가 있습니까? 이 내시경 치료법은 크게 위식도 접합부로 주사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막은 링을 또 하부에 끼워서 이제 외부에서 조여주는 방법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경구 무절개 위저 성형술 이렇게 해서 외과적인 항역류 수술을 내시경 수술 도구를 통해서 내시경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이 다 국내에 소개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되려면 여정 이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국내 환자에서의 치료 효과나 이제 안전성 측면도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는 내시경 치료는 레디오 프리퀀시 어블레이션, 저희가 이제 보통 전기, 저주파, 절제 소작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트레타 방법과 항역류 내시경 점막 절제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 교수님은 스테타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신 선생님 중 한 분이거든요. 스테타법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 스테타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주파 전제 소작술이 되겠는데요. 그 레이저 카테터를 식도내로 주입을 하고 이제 풍선을 거치시켜서 거기에 고정을 하고요. 360도 간격으로 한 4군데에서 이제 저주파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식도 접합부를 중심으로 해서 0.5에서 1cm 간격으로 매우 세밀하게 총 60군데 정도를 전기 소작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렇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접합부 근육을 강화시키는 치료, 보통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노리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내시경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요. 뭐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 성적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환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환자를 보면은 100%의 시술 성적은 아니고요. 반 이상 이제 효과가 있는 환자, 75% 정도의 효과를 보는 환자가 보통 3분의 2 정도라고 환자한테 말씀드리고요. 이제 스테타 치료를 원하시는 환자에게서도 이제 100% 치료의 성공은 아니다. 이제 75에서 80%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고 25%에서는 효과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도의 치료 성적이 과연 이제 좋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약을 안 듣는 환자, 약 치료에 대해서 불충분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약 치료도 저희가 70%에서 80%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제 불응성의 환자에서 이 정도의 치료 성적도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내시경 치료 자체가 약과 수술의 중간 단계 치료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약이 안 되는 환자에서 치료를 하니까 이 정도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떤 환자에서 이제 내시경 치료를 선택하시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환자분을 볼 때 치료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환자분들을 치료를 리커멘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효과가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경우가 식도 열공이 너무 큰 환자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식도가 너무 넓어져 있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레이저 침이 닿지가 않아요. 전기 소재가 효과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하는 방법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아예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박적으로 저희가 내시경을 봐서 효과가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미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시경 치료 수술요법도 이제 알아봤는데요. 아주 심한 역류성 식도 환자는 어떤 치료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약제 치료, 내시경 수술 치료 뭐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또 어떤 치료, 뭐 비싼 치료가 더 좋다, 뭐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다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대신 이제 보통 내시경 치료나 수술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는 약이 잘 안 듣는 일부 환자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는 좀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해봐서 과연 내시경 치료를
치료나 수술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스테라트 치료를 원해서 온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환자 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의 치료 성적도 말씀드리고, 그때 말씀드린 뭐 내시경 검사라든지 식도 산도 검사라든지 이런 걸 다 시행을 해봐서 환자한테 이제 적절하게 치료가 맞을지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환자가 정말 이제 약제 치료가 충분히 되었는지를 보는데요. 약제 치료를 불충분하게 하거나 충분한 기간 동안 하지를 않아서 실제로 보면 약을 더 드시면, 충분하게 잘 드시면 또 효과가 있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굳이 내시경이나 수술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잘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역시 맞춤 치료가 필요하겠군요. 최근에는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약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양성자 펌프 기량제 PPA는 이제 복용력이 편리하고 효과도 신속하고 강력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잘 낫지 않는 분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수술은 장단점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죠. 내시경 치료법은 매력적이지만 아직 보험이 되지 않아 본인 부담이 크고 장기적인 성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내시경 치료법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니까 환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혜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소아캥 TV였습니다.